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능 때와 마찬가지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가속도와 제동력의 방향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최적 가속도와 제동력 분배 선도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찰계수와 차량 가속도 및 중력 가속도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배 선도를 그리기 위한 기본식의 유도도 설명드리고, 차량의 계약적 데이터로 엑셀을 이용한 그 분배 선도 그리기, 이거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배 선도의 특성과 특이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특이값에 대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고, 퀴즈를 풀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원을 가진 차가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6500rpm에서 320마력을 나타내고, 최대 토크는 4800rpm에서 40kgm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은 차네요.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무게중심의 높이는 0.283m이고 차량의 무게는 1200kg입니다. 상당히 무게는 비교적 작습니다. 다음에 엔진 중심에서 앞축까지의 길이가 1.45m, 엔진 중심에서 뒤축까지의 종방향 길이가 1.45m입니다. 자, 이런 재원을 가진 차에서 0에서 100km까지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속하는데 필요한 중요 변수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최대 출력. 두 번째, 최대 토크. 세 번째, 무게중심 높이. 네 번째, 타이어 마찰 개수 뮤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비디오와 비교해서 지금부터는 가속력과 제동력을 모두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하여 힘의 정방향, 부방향을 새롭게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방향은 가속력을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방향은 제동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전 비디오에서 정의되었던 최적 제동력 배분 선도는 1사분면에서 1사분면에 이런 모양으로 있었죠. 3사분면으로 점대칭을 이동을 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FZF를 전륜 두 휴대 반력으로, 또 FZR을 후륜 두 휴대 반력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반력값은 한 개에 대한 휴대 값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휠에 대한 값이 아닙니다. 이들 힘은 FXF, FXR, FZF, FZR, FYF, FYR 모든 반력이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한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반력 힘은 한 개의 휠에 대한 것이라고 확실히 정하겠으니 이에 대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분포 선도상의 모든 점은 모든 타이어의 마찰 개수가 모든 네 바퀴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그려집니다. 또한 네 바퀴의 힘은 동시에 최대값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며 무게중심은 좌우 중심선상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요잉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의 무게이동은 여기 두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도 A의 부호는 가속일 때는 플러스, 제동일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륜 하중은 가속에서 감소를 하게 되고 제동에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타이어의 마찰 개수가 모든 네 바퀴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타이어 마찰 개수 뮤를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법칙으로부터
모든 종방향의 반력은 차량의 가속이나 제동에 따른 관성력과 같습니다. 따라서 식 A3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괄호 안에 항목들은 차량 중량의 절반과 똑같습니다. 식 A1과 식 A2를 식 A3에 대입을 하면 타이어의 마찰계수 뮤의 간단한 식 A4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량의 가속도는 타이어 마찰계수의 중력가속도 G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마찰계수 뮤는 차량 가속도를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A 나누기 G를 G 유니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분포 선도를 구하기 위한 식을 유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타이어 마찰계수의 정의로부터 종방향의 힘은 수직힘에 비례하므로 전 후륜에 똑같은 마찰계수 뮤를 적용을 하여 두 개의 식 B1과 B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에 전 슬라이드의 식 A1과 A2의 FZF하고 FZR을 대입을 하고 타이어 마찰계수는 가속도를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과 같다는 관계를 이용을 하면 전륜의 종방향의 힘 FXF하고 후륜 종방향의 힘 FXR에 대한 중량이동 항목을 포함하는 두 개의 식 B3와 B4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식에서 마찰계수 뮤가 차량의 중력가속도 A를 중력가속도 G로 나눈 값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 B3하고 B4를 차량 중량 mg로 나누면 무차원의 종방향 힘에 대한 다음 두 식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구한 두 식은 무차원화된 전 후륜의 종방향의 힘인 FXF, FXR을 차량 중량 mg로 각각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두 개의 식을 다시 정리하면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분포 선도를 구할 수 있는 최종식 B7하고 B8 이 두 개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두 개의 식인 B7과 B8의 독립변수는 차량 가속도 A를 중력 가속도 G로 나눈 값이고 무차원화된 전 후륜의 종방향의 힘은 이 독립변수의 2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식의 오른편에는 차량 중량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중력가속도 G가 이미 정해진 값이므로 최적 배분력 선도를 차량의 기하학적 데이터와 가속도 값만으로 오로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배분 선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차량의 기하학적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예제의 차량은 무게중심이 0.436m이고 축거는 2.805m가 되겠습니다. CG에서 전축까지의 거리가 1.122m이고 CG에서 후축까지의 거리는 1.683m입니다. 물론 우리의 귀중한 두식 B7과 B8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텝으로 엑셀 시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입력을 시킵니다. 다음에 가속력과 제동력의 한계점을 구하기 위해서 B7과 B8식에서 무차원화, 전륜 힘, 무차원화, 후륜 힘이 각각 제로가 되는 A 나누기 G값을 구합니다. 이들을 구하면 각각 3.86과 마이너스 2.57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3.86은 G 단위로 표시한 값이며 3.86 유니트는 여기서 예제의 경우에 가속 시에 후륜으로 무게가 이동되어서 전륜이 상승함에 따라 전륜이 지면 접착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의 가속도 A를 틸팅 악셀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7은 마이너스 2.57 G 유닛은 이 예제의 경우에 제동시 전륜으로 무게가 이동되어서 후륜이 상승함에 따라 후륜이 지면 접착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의 가속도 A를 틸팅 악셀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선도의 각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3.86과 마이너스 2.57 사이에 증가분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0.1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틸팅 악셀러레이션 값인 3.9를 입력을 하고 여기서부터 0.1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시와 감속시에서의 한계값을 구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G 유니트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들 사이의 제동력 선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인 G 유니트 G분의 A를 X축으로 하고 두 개의 전륜과 후륜의 무차원 가감속력을 종속변수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B식에 있는 이 식을 프로그램을 해서 이 시트에 입력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엑셀을 이용해서 구한 포힐 드라이브 차에 대한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배분 선도의 실제 예를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 선도의 특성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으로 나타낸 선도는 전륜, 오렌지색으로 나타낸 선도는 후륜을 나타냅니다. 틸팅 악셀러레이션에서 G 유닛의 값은 3.860이고 틸팅 디셀러레이션에서 G 유닛의 값은 마이너스 2.573입니다. 제동시 후륜에서 최대 무차원 힘은 G 유니트가 마이너스 1.291 때 발생을 하고 가속시 전륜에서 최대 무차원 힘은 G 유니트가 1.931 때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궁금하시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선도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친숙한 두 개의 식 B7과 B8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가속시 전륜에서 발생하는 최대값은 식 B7의 미분값으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에서 G 유니트에 대한 전륜의 무차원 종방향 힘의 미분값은 0이 되어야 하므로 이 관계로부터 이 미분식이 성립을 하고 이에 따라 G 유니트 값은
1.93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동 시 후륜에서 발생하는 최대값은 B8의 미분값으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에서 G유니트에 대한 후륜의 무차원 종방향의 힘의 미분값은 0이 되어야 하므로 이 미분식으로부터 G유닛 값이 마이너스 1.29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륜과 후륜의 무차원 종방향 힘이 제로인 점에서 기울기를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친숙한 앞에서 구한 B7과 B8 두 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륜에서 무차원 종방향의 힘이 제로인 점의 기울기는 식 B7을 미분을 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 B7으로부터 전륜의 무차원 종방향의 힘에 대한 두 개의 근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근값을 전륜의 무차원 힘의 함수를 미분한 식에 대입을 하면 두 개의 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무게중심에서 후륜까지의 길이를 축 걸어 놓는 값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값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절대값은 동일합니다. 후륜에서 무차원 종방향의 힘이 제로인 점의 기울기는 식 B8을 미분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 B8으로부터 후륜의 무차원 종방향 힘에 대한 두 개의 근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근값을 전륜의 무차원 힘의 함수를 미분한 식에 대입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무게중심에서 전륜까지의 길이를 축거로 나눈 값의 절반이고 또 하나는 값은 똑같으나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전륜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절대값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답을 맞추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가속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전체의 반력은 차량의 관성력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간단한 식, 차량의 가속도는 타이어 마찰 개수를 중력 가속도하고 곱한 값과 같다.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퀴즈의 차량은 힘이 넘치는 파워트레인 재원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차량 중량은 적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엔진 힘이 좋아도 최대 마찰 개수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가속도 이상으로 차량을 가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최대 가속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타이어 마찰 개수 뮤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입니다. 다 맞추셨나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배분 선도는 오로지 무게중심과 관련된 차량의 기하학적 재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전륜의 최대 가속력은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후륜의 최대 가속력 또한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이 충분한 힘을 갖는 경우에 일정한 거리를 주파하는 최단 시간은 타이어 마찰 개수의 함수입니다. 이거는 퀴즈에서 같이 풀어봤죠. 전륜의 틸팅 악셀러레이션하고 후륜의 틸팅 악셀러레이션 값은 무게중심의 높이에 반비례하고 무게중심에서 전후 방향으로 후륜과 전륜까지의 거리에 각각 비례합니다. 가속 시 전륜 최대 가속력과 제동 시 후륜의 최대 제동력 또한 무게중심의 높이에 반비례하고 무게중심에서 전후 방향으로
후륜과 전륜까지의 각각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제 비디오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올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를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앞서 나온 저의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중량 이동에 대한 비디오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ABS와 EBD에서 중요한 변수인 종슬립에 대해서 설명한 비디오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디오에서 동반경, 타이어 슬립, 가속시와 제동시의 타이어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어서 향후로 이에 관한 후속 비디오를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EBD와 최적 제동력 배분 선도의 관계, EBD의 로직을 설명한 비디오도 출시하였으며 이것이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배분 선도의 파트 1 비디오입니다. 다음 비디오는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배분 선도 파트 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 배분 선도를 설명을 드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제 차량의 배분력 선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무게중심과 최적 가속력 및 제동력 배분 선도와의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